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적과 후 착과수 조사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알아볼 거예요. 적과 후 착과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적과 후 착과수의 주로 용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용도는 착과 감소 과실수를 이제 산정하겠죠. 이렇게. 착과 감소 과실수 산정할 때 항상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뭐였어요? 착과감소할 때 항상 적용되는 게 적과 후 착과수입니다. 착과감소할 때는 평년 착과수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착과수에서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를 공지하게 되면 이래서 착과가 줄어들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또 두 번째는 이 적과 후 착과수의 용도는 뭐냐면 기준 착과수를 산정하는 용도예요. 기준 착과수를 산정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기준 착과수 그러면 우리가 혹시 기억나시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된 착과 감소할 수가 없는 경우에 따라서 기준 착과수가 달라진다는 거 기억나신가요? 그러면 인정된 착과 감소할 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적과 후 있는 경우에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 여기에도 기준 착과수 구할 때도 적과 착과수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때는 뭐예요? 당연히 적과 후 착과수가 뭐가 된다? 기준 착과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적과 후 착과수가 매우 중요하다. 기준이다, 항상. 세 번째는 뭘 또 계산하냐면 자기부담 감수량을 산정하는 용도로도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기부담 감수량을 어떻게 산정한다 했어요? 기준 착과수, 이렇게. 착과수 곱하기 무게, 과중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준 착과수가 들어간다는 것은 적과 후 착과수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기도 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처음에 보험 가입할 때 이 금액이 있었는데 이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은 처음에 정해놓은 평년 착과수로 보험에 가입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준 착과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과일도 많이 달렸을 거다. 그래서 가입 금액을 증액할 수도 있고 감액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증액 있고 감액할 수도 있는데, 자, 평년 예를 들어볼까요? 자, 예로 자, 평년 착과수가 10,000개로 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사례 1로 인해서 자, 이 기준 착과수가 자, 12,000개다. 그러면 이 집은 뭐예요? 원래는 평년에는 10,000개 달렸는데 이 집은 농사를 지어보니까 12,000개 정도 달렸다. 그러니까 보험에는 12,000개로 가입을 증액 올려야 되는데 현행 이 기준에는 업무 방법, 여러분 공부하는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에서는 보험 가입 금액을 증액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해주지 않아요. 증액은 안 돼요.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증액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갔다 하더라도 증액은 안 됩니다. 보험 가입 금액은 증액은 안 되고 가입 금액이 유지만 됩니다. 그대로 유지만.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1,200만 원으로 가입금액을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1,000만 원 그대로 유지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신 기준 차가수는 12,000개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런 경우 있겠네요. 사례 2. 자, 이 집에 보니까 기준 착과수가 8,000개라는 거죠. 8,000개로 조사됐다면 가입할 때 평년 착과수 10,000개로 가입했는데 8,000개밖에 안 달렸다는 거잖아요. 이 집은 원래 열릴 수 있는 게 8,000개밖에 없다면 그때는 뭐예요? 보험에는 10,000개 가입한 게 아니라 8,000개만 가입한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고 했어요. 이 지금 NH손해보험에서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할 때 보험 가입 금액은 당초 가입 금액보다 기준 착과수가 많을 때는 증액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작을 때는 작은 것만큼 감액시켜버려요. 되죠? 그래서 이 기준 착과수가 8,000개다. 그렇게 되면 감액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이란 말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은, 자, 당초에는 보험 가입 금액이 얼마였어요? 만약에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집이 평년 착과수가, 평착수 하면 평년 착과수를 할게요. 평년 착과수가 10,000개. 그 다음에 기준 착과수가 8,000개. 이렇게 됐다면 이때 보험 가입 금액은 감액하고 나면 이 집은 감액이 되는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감액되는 대상으로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평착이 10,000개 했는데 농사 지어보니까 저가 후 착과수하고 착과 감소가 더했거나 아니면 저가 후 착과수밖에 없었거나 어쨌든 둘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기준 착과수가 8,000개밖에 안 됐다면 이 집은 보험 가입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유지한 게 아니라 얼마로? 800만 원으로 바꾸는 거예요. 줄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만약에 보험금을 받으면 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보험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라 입니다. 손해보험, 물건을 한 보험에서는 보험 넣어서 이익 보지 말아라. 이득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0,000개로 보험에 가입했는데 실제로는 그 과선에 달려있는 것이 8,000개밖에 올해 농사짓는 게 안 달렸다면 이만큼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0만 원에 1,000만 원 한도에서 산다면 뭐예요? 1,000만 원 다 갖다 하면 보험금 받을 수 있겠죠. 여기서 물론 자기부담금은 빼겠지만 한도로 받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뭐냐, 8,000개밖에 없는데 왜 1,000만 원 한도 전부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은 통상적으로 이 과목에서는 계산하는 방식은 없어요. 그러나 만약 시험에서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하라고 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 하면 기준 착과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곱하기 한 개당 무게 과중 하시면 되고요. 곱하기 키로당 보험 가입 가격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무게가 됐죠. 무게의 가격 하면 됩니다. 안 나올 게 맞아요. 그런데 혹시 시험 문제에서 나오면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을 산정한 후 보험금을 최종 계산하시오라고 하면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쫙 공부했던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제가 이 적과 후 착과수의 쓰임새에 대해서 지금 오늘 설명을 쓱 드리고 적과 후 착과수를 조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얘네들은 다 공부했어요. 기준 착과수 공부했습니다. 평년 착과수에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수가 있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수가 없냐에 따라서 기준 착과수가 달라진다는 것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인정된 착과 감소 과수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적과전에 어떤 보험을 넣느냐. 자, 정리하라고 할 거예요. 자, 여기 볼게요.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 이거 있잖아요.
인정된 착과감소의 수를 산정할 때 이 조건이 있죠. 적과전에 적과전 하게 되면 적과를 하기 전이라고 해요. 그냥 적과전 연결해서 읽는 게 아니라 적과하기 전에. 그러면 상상이, 머릿속에 상상에는 항상 어떤 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긴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과 후는요, 항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잘라버리고 이거 하나만 더 넣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상태가 지금 적과전인 상황에서입니다. 적과전인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죠?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하는 집이 있고, 적과전에 5종 한정에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정, 특약. 이렇게. 자, 그러면 종합에 가입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사고가 나면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나느냐는 거죠. 자, 종합은 보상 손해가 자연재, 조수의 화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고가 자연재다, 조수에다, 화재가 과수원 전반이겠죠. 자, 가장 간단한 것은 자연재라 하면 냉해, 뭐 태풍, 강풍, 우박 이런 건데, 그 재해가 발생하면 과수원에 어느 몇 개의 나무에만 피해를 끼치지 않아요. 전체 나무에 피해를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불었다, 냉해가 왔다 그러면 과수원에 이 나무가 1000주가 있으면 그중에 10주할 때만 영하로 냉해 떨어지고 990주는 따뜻하니 이러지는 않을 거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건 자연재해다 그러면 과수원 전체 피해를 끼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또 조수에는 뭐예요?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란 말이에요. 그럼 멧돼지가 1500마리 와가지고 과수원을 난리 칠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과수원 전체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죠? 또 화재다가 불이 나서 과수원 전체를 다 태워먹을 수도 있겠죠. 그건 과수원의 전체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착과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해봤으니까. 자, 그런데 총합에 냈는데 멧돼지가 왔어요. 조수에 또는 화재가 발생을 하긴 했는데, 멧돼지가 한 가족이 각시하고 신랑하고 새끼들을 2마리하고서 넷이, 여기도 이제 뭐 가족 계획겠어요, 별로. 와서 나무 한 10주만 박살내는 경우도 있겠죠. 아버지는 발로 팍 차불면 멧돼지 나무가 쓰러질 거고, 애기들은 나무 올라가서 막 올라타잖아요. 그럼 가지가 부러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피해가 발생이 되고, 화재도. 자, 과수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나무가 쭉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몇 주만 여기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얘만 연소가 돼서 얘만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럼 얘만 피해 입었지 여기는 아무 피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란다? 조수의 화재로 그 피해의 규모가 일부인 때, 이때는 어떻게 착감소를 산정한다? 이렇게 산정한다 했잖아요. 작은 거로 산정한다. 작은 거. 이렇게. 그죠? 이 개념을 쭉 잡고 가시는 게 편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한다?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과수하고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그럼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라는 건 뭐냐? 나무 피해율을 말합니다. 그럼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나무 피해율인데, 이게 멧돼지가 와서 발로 차고 쓰러져갖고 죽어버린 거 있죠. 그걸 뭐라 한다? 보상하는 손해. 조수이기 때문에 종합일 때 조수에는 보상하는 손해란 말이에요. 멧돼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죽어버린 거, 보사, 조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이 나가지고 일부 과일이 나무가 탔어요. 근데 나무가 2분의 1 정도 탔어. 근데 나무는 안 죽었어. 근데 과일은 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라고 했나? 보상하는 손해. 불이라는 것은 뭐예요? 화재니까 보상하는 손해로. 그죠? 나무는 죽지 않았지나 수확은 불가한 나무들. 이걸 뭐라고 한다? 수확불능주수라고 한다고. 그래서 수확불능주수. 플러스 멧돼지가 와가지고 또는 멧돼지나 노루가 와서 이파리 몇 개 따먹었단 말이에요. 이파리를. 그러니까 계약자 입장에서는 뭐야 저거 봐봐 이파리 다 따먹었어. 보니까 15개 따먹었어도 계약자 입장에서는 다 따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겠죠? 누가 내 차 살짝 때렸어. 그 나는 가서 보니까는 뒤에 사람은 내 차를 받은 사람은 왜 피해 없네요 라고 하는데 계약자는
요즘 뭐야 앞에 운전사는 뭐라고 그래요? 웜에 나 죽겠네, 사람 죽겠네, 난리 났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입장이라고요. 그래서 계약자가 노르고 와서 우리 사과나무에 있는 이파리 몇 개 따먹어도 웜에 제가 다 따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걸 뭐라 한다? 일부 피해 주사를 한다고요. 피해 주수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을 합산해가지고 얘를 뭐라 한다? 과손 전체 가입일자 기준으로 시켜된 모든 나무로 한번 나눠보는 거예요. 몇 프로나 나무 피해 입었구나. 그래서 실제 결과 주수 이렇게 이게 뭐다? 최대 인정 비율 하나밖에 없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를 조사하고요. 두 번째는 5종 한정에 가입한 경우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5종 한정 5가지 죄로 손해난 것만 보상한다는 거예요. 한정, 특약. 특약은 뭐예요? 계약자고 보험자고 특별히 둘이서 정한 거. 얘는 뭐예요? 보통약관이에요. 보통약관이고. 특약. 그러면 얘는 뭐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모든 자연재해가 아니라 보상하는 재해가 정해져 있어. 5개로 정해져 있다고요. 이 5개 정해진 거 기억나시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태풍 이렇게 됐죠. 강풍 묶어서 하나. 그다음에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입니다. 이렇게 5개 재해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5가지 재해. 그럼 여기에 보니까 스펀데 냉이 없죠? 조수에 없죠? 그럼 이 5종 한정 똑같은 과손인데 옆집 서로 상호 옆집 과손이에요. 근데 멧돼지가 이 집은 놀러 가고 이 집은 안 가겠어요? 가겠죠? 멧돼지가 이 집 가서 난리치면 보험회사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내가 암보험을 넣었어. 근데 심혈관 질환으로 걸렸다는 거예요.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5종 한정. 이거면 여기는 멧돼지도 안 돼요. 또 자연재해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시기가 적과 전이면 과일이라든가 어린 육아들이 매우 열일 때예요. 열일 때인데 기온이 뚝 떨어졌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냉해거든요. 냉해. 어린 과실을 한 5시간 동안 냉동실에 집어넣는 거과 똑같은 효과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위험하겠죠. 근데 얘는 그런 위험은 보장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5종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사고는 어떻게 보상해주냐? 얘는 심플하다. 보장은 작은 걸로 합니다. 작은 거. 어떤 거 작은 거냐면 평년 착과수하고 적과 후 착과수하고 적착수, 적과 후 착과수 이렇게 할게요. 적착수 이렇게 해서 얘 평년 착과수에서 적과 후 착과수를 뺀 값. 그 다음에 평년 착과수 곱하기입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은 여기 태풍, 강풍, 지진, 집중, 우박, 화재로 생긴 피해율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박이 오면 어린 육아를 조사한다 했잖아요. 육아 탐구에서 최대 인정 피해율은 어떤 거냐면 제일 큰 거예요. 큰 거. 큰 거. 제일 큰 거. 그럼 큰 거가 어떤 것 중에 제일 크냐라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이 5가지 재해로 생긴 손해 중 가장 큰 걸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우박이 왔으니까. 우박이었으니까 얘는 육아 타박률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요. 육아 타박률 조사하는 기억 혹시 나신가요?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시험이 전체적으로 나오고 얘는 한 부분을 깊이 들어가 본단 말이에요. 깊이. 그래서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돼요. 자,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그렇죠. 적과전 종합에 가입한 5종, 적과전 종합에 5종 한정특약에 가입한 가손에 우박이 발생했을 때 육아 타박률 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과전 종합에서 종합에 가입해서 5종 한정 특약 가입을 안 했다는 것은 특약에 미가입했다는 것은 종합에 가입했다는 거죠. 그럼 이 종합에 가입한 가손의 시험 출제자가 물어보는 겁니다. 적과전에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 가손의 우박 피해가 발생하여 육아 타박률을 조사하였다. 맞나 틀리나 물어보는 거죠. 뭡니까? X입니까? 당연히 X입니다. 그렇죠? 얘는 뭐예요? 그냥 피해 있음 없음만 따져줄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예요? 5종 한정, 적과전에 5종 한정 체에 가입했고 우박이 발생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육아 타박률을 조사합니다. 그럼 육아 타박률을 어떻게 조사하는지 상상이 돼야 돼요. 그렇죠?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이때는 품종이나 수령이나 이 재배 방식의 나무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왜?
우박이 홍노락에서 많이 피해를 입히고 후지락에서 많이 피해 입히지 않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품종이나 수령이나 제해 방식은 따지지 않고 과수원 전체의 조사 대상 주수 기준으로 뭘 정한다고요? 표본 주수를 산정하고 그 표본주를 골고루 정한 다음에 그 표본주의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한다? 동서남북 네 가지. 그러니까 한 나무당 가지를 4개를 선정한다고 그랬죠. 그 4가지를 선정한 다음에 그 가지마다 어린 유가를 몇 개? 5개씩은 최소 5개 이상이니까. 그죠? 그러면 한 가지에 유가를 최소 몇 개 조사하는 거예요? 최소 20개 조사네. 한 가지에 5개씩, 4가지니까 20개라고요. 그럼 이 집에 표본주가 10주면 조사해야 될 최소의 유가수는 몇 개예요? 200개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유가타박률만 세하지 말고 유가타박률의 조사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제는 그런 걸 나와요. 자, 그래서 유가타박률을 한 번 조사했어. 1차 조사 우박이 이 집에 적과전에 한 번만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안 올 경우도 있고 2번, 3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첫 번째 조사했던 유가타박률, 2번째, 3번째 유가타박률을 다 조사, 만약에 사고가 여러 번 나면 있을 수 있겠죠. 이때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 거, 3번째 거, 아니면 3개 평균값 아닙니다. 가장 큰 값입니다. 큰 값. 큰 값 쓴다는 거 기억하세요. 여기도 큰 값인데, 큰 값은 얘네들이 셋 중에 큰 값을 평차하고 곱하는 거고, 유가타박률도 사고가 여러 번 나서 조사하게 되면 가장 큰 값을 적용해서 얘를, 여기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다? 낙엽 인정 피해율이에요.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낙엽 인정 피해율은 감 종류만 해당됩니다. 단감, 떫은감. 그래서 과거의 시험에서는 적과전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단감이나 떫은감 가수는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과배는 얘를 조사하지 않아요. 사과배는. 근데 단감, 떫은감이 조사하기 때문에 시험 출제자분들이 꼭 적과전에 5종 한정으로 감과 손 것을 꼭 내. 얘 구하고 싶은 거야. 얘 구할지 아는 거 보고 싶은 거야, 이게. 이게 마이너스. 이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낙엽 인정 피해율에 대한 공식은 반드시 암기하시는 겁니다. 암기할 건 암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으니까 낙엽 인정 피해율 하면 여기다 살짝 써볼게요. 낙엽 인정 피해율입니다. 그러면 낙엽으로 인해서 보험회사가 인정한 피해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품목마다 달라요. 자, 단감이 있고요. 떫은감이 있습니다. 9월달, 9회, 9월달이 아니라 9회. 23년도 9회 때는 떫은감 문제 나왔습니다. 네, 떫은감 문제 나왔어요. 자, 떫은감 먼저 할게요. 낙엽 인정 피해율은 0.9662 고박입니다.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이에요. 퍼센트로 하면 7.03%예요. 또 괜히 7.3%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떫은감은 0.966의 고박이 낙엽률 마이너스 0.0703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단감입니다. 올해 나오면 이제 10회 때 나오면 단감 나올 확률이 높겠죠. 왜? 9회 때 떫은감을 5점짜리 내줬습니다. 공식이랑 해서 계산하라고. 자, 단감은요. 1.0115입니다. 오? 얘는 0.966인데 얘는 100%보다 많이 인정해 주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호박이 낙엽률이에요. 낙엽률. 그 다음에 여기에서죠. 여기에서.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얘를 빼는 거였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그죠? 0.0014입니다. 0.0014니까 퍼센트로 항산하면 0.14%예요. 그죠? 호박이 경과일수입니다. 이렇게. 두 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표 되겠으니까 꼭 잊지 말고 암기하시고, 얘는 당연히 암기. 암기고 안 되면 쪽지에다 써갖고 다니셔도 단감의 낙엽 인정 피해율 앞에다는 쓰고 뒤에다는 공식 써놓으시고, 떫은감의 낙엽 인정 피해율 앞장에 쓰고 뒷장에다는 공식 써놓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암기하면 끝나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낙엽률을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낙엽률을 조사하는 방법. 자, 여러분, 낙엽률 그러면 어떤 재예요? 자, 우박이 발생하면 육아타박률로 조사를 해드리면 되겠죠. 그러면 단감, 떫은감 가수원에 적과전에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가수원이 이파리가 떨어지는 재, 피해를 끼치는 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상상 한번 해보세요. 이파리가 떨어진대요. 낙엽. 가을에는 낙엽이 지죠. 그러면 옷깃을 세우고 돌아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때는 뭐예요? 낙엽 인정. 이파리가 떨어지게 되는 재는 어떤 거냐? 이 낙엽이 유발되는 재. 유발되는 재는 태풍 불면 이파리 떨어질 수 있을까요? 어우, 그렇겠네요. 이제 이 6월 달에 태풍이 온다는 게 좀 매우 희박하지만 그래도 보험이기 때문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풍, 바람이 세게 붑니다. 강풍. 떨어집니까? 강풍. 근데 이 바람은 5종은 이제 일과목에는 나와 있어요. 강풍이라는 것은 초속 14m per second, 1초당 14m 이상의 속도의 바람을 얘기하는 게 강풍입니다. 그래서 일과목하고 연계되니까 혹시 참고로 강풍은 14m 이상 바람 불어야 된가 보나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는 강풍은 해당 안 돼. 그냥 여기는 강한 바람이야. 강한 바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진. 지진이 있습니다. 지진이면 이파리 떨어질 수 있나요? 떨어질 수 있네요. 지진은 뭐예요? 진도 몇? 5.0 이상이에요. 진도 5.0 이상인데 이 지진이 대한민국 기상청이에요? 아니면 일본 거, 미국 거, 태평양 기상청 어떤 것입니까? 한국 겁니다. 대한민국 기상청에 발표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중호우입니다. 집중호우는 이파리 떨어질 수 있나요? 비 맞을 때 막 떨어지던가요? 보니까. 떨어진답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떨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으니까 떨어집니다. 근데 이 비가 어떻게 와야 되냐? 12시간에 몇 밀리 이상? 80mm 이상 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자, 불 나면 이파리 떨어질까요? 우수수 떨어집니다. 불 맞으면 궁금하시면 불 한번 맞아보시면 이 머리털 다 탑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이걸로 인해서 낙엽이 떨어지면은 낙엽률 조사를 통해서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서 낙엽 인정 표율이 결정이 되더라입니다. 자, 그러면 낙엽률 조사할 때 그 머리를 이제 좀 상상하셔야 돼요. 지금 육아타박률이니까 이거 외우면 안 되고 육아타박률 어떻게 조사하지? 낙엽률 어떻게 조사하지? 이 낙엽률 어떻게 조사하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공식은 외우면 끝나는 거니까. 그럼 낙엽률 어떻게 조사해요? 그렇죠. 낙엽률도 나무를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품종, 수령, 재배식 무시합니다. 육아타박률도 품종, 수령, 재배식 무시한다고 그랬죠. 무시하고 뭐냐?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실제 결과 주수에서 고사 주수, 수학 불능 주수, 미보상 주수, 기수학 주수 같은 게 있으면 싹 빼버리고 실제로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를 뭐라 한다? 조사 대상 주수. 조사 대상 수 기준으로 표본주를 산정한다고요. 그러면 조사 대상 수 기준으로 표본주를 어떻게 산정되겠어요? 앞 머리 숫자 플러스 7. 기억나시죠? 앞 머리 숫자 플러스 7. 조사 대상 수가 355주면 표본주는 몇 주? 3 플러스 7 하니까 10주네요. 그렇죠. 조사 대상수가 515주면, 그렇죠. 5 플러스 7 하니까 12주. 조사 대상수가 500주면 12주. 599주여도 12주란 얘기예요. 그렇죠. 대신에 주의할 점은 조사 대상수가 50주 미만, 100주 미만, 150주 미만, 200주 미만은 기억해 내셔야 됩니다. 50주 미만이면 표본주는 몇 주? 5주. 8주 미만이면 6주, 150주 미만이면 7주, 200주 미만이면 8주. 됐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저번에 설명해서 표 좀 더 보여드릴 거예요.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낙엽 표본주를 정한 다음에 이 표본주에 동서남북 몇 가지? 4가지. 근데 그 동서남북에 4가지 어떤 가지를 하라고 했어요? 결과지라고 했잖아요. 결과지. 결과지가 뭐라고 했어요? 매질결, 열매과. 과일이 열리는 가지를 동서남북에서 하나씩만 잡아달라는 얘기예요. 그럼 결과지 몇 개 조사하는 거예요? 4개 조사하는 거예요. 한 나무당. 그렇죠? 그러면 결과지는 감은 특성이
올해 처음 나는 새 가지에서 감이 열린답니다.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는 신초라고도 불러요. 출제자가 신초 그럼 결과지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올해 처음 나왔으니까 물어봅니다. 너 몇 살 먹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얘가 몇 살이라고 대답해요? 예, 저 1살입니다. 그래서 1년생 가지라고도 불러요. 결과지, 신초, 1년생 가지 같은 말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나무의 동서남북 네 가지의 결과지를 정하고 그 결과지에서 사겹수와 낙엽수를 구분한다고요. 사겹수는 어떤 거라고 했어요? 나무에 붙어있는, 그 결과지 붙어있는 이파리. 낙엽수는 떨어진 자리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낙엽률을 조사한다. 자, 그러면 이 낙엽률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낙엽 인정 피율이 낙엽 사고가 한 번만 발생할 수도 있고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2번, 3번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저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자, 한번 여쭤봅니다. 자, 난이도 1cm만 올립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유가타박률이 이 적과전 기간 동안에 3번 발생되는 어떻게 쓴다고요? 유가타박률 중 조사된 유가타박률 제일 큰 거 쓴다고요. 큰 거 썩 대놓는다고요. 그러면 자, 낙엽 인정 표현입니다. 이렇게 여쭤봅니다. 이 집이 보니까 1차 상호가 떫은감이에요. 여기다가 해놓을까요? 자, 이건 이제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얘 한번 여쭤봅니다. 자, 떫은감이랍니다. 떫은감이, 자, 적과전입니다. 적과전에, 자, 5종 특약 가입했어요. 이게 특약. 그래서 적과전에 1차 사고로, 자, 낙엽률 15%. 자, 2차 사고로 낙엽률 13%. 또 3차 사고로 낙엽률 16%. 이렇게 발생했다. 14%? 거꾸로 좀 내려갔네, 이렇게. 이 집에 여기에 올라오는 최대 인정표는 어떤 걸 써야 될 거냐?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제가 낙엽률만 조건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이 낙엽률 중 제일 큰 거 15%를 쓸 거냐? 아니면 이때마다 계산된 낙엽 인정 피해율의 가장 큰 값을 쓸 거냐?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와, 이제는. 이제 쑥 들어가 버려, 이제. 이제는 시험이 쓱 보고 낙엽이 하나만 주면 큰 것 갖다 고르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디테일하게 치고 깊이 들어가면 그때는 뭐 우리가 잘 구분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낙엽 인정 피해율 중 가장 큰 값을 얘기합니다. 낙엽 사고가 1번, 2번, 3번 만약에 발생했다라면 이때는 가장 큰 거 쓴다고요. 근데 이 큰 게 뭐다고요? 큰 게 낙엽 인정 피해율로 계산하는 값 중 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큰 거는 안 봐도 어떤 거? 15%짜리죠. 예. 그죠? 왜 15%짜리예요? 공식이 똑같으니까. 공식이 똑같잖아요. 그죠? 공식이 똑같으니까. 자, 봐보세요. 공식이 얘는 뭐예요? 0.9662 곱하기 0.15 마이너스 0.0703이죠. 똑같죠, 이렇게. 얘 두 개는 똑같으니까 얘가 제일 큰 놈이 당연히 제일 대장이 되겠죠. 그죠? 그럼 떫은 감은 쉬워.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단감입니다. 자, 얘를 단감으로 바꿀 거예요. 이렇게. 단감이고 이 집은 적과전에 자 5종의 특약에 가입했어요. 특약에 가입했답니다. 적과전의 사고가 1차 사고, 2차 사고, 3차 사고 이렇게 났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래서 1차 사고 때의 낙엽률은 15%, 2차 사고 때는 16%, 3차 사고 때는 17%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만 경과일수는 여기는 20일 경과일수입니다. 20일 그 다음에 얘는 30일 얘는 40일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낙엽 인증표 제일 큰 거 어떤 거예요? 네?
해봐야 그렇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렇게 줄 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넣을 거 가장 큰 걸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왜? 얘는 공식이 다르기 때문에. 빈자리가 2개 있잖아요. 아까 떫은 감은 빈자리가 하나 있죠. 낙엽률. 그래서 그냥 그 중에 제일 큰 거 갖다 떨어 넣어서 계산하면 끝나는데 얘는 빈자리 2개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2개 있다? 1.0, 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평과 일수예요. 2개가 빈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최대 인정필이냐는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밌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이 한 문제를 갖고 조금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기로 갖고 오신 분 한번 눌러보시고 한번 맞춰보시면 재밌긴 할 것 같습니다. 계산기 없어요?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 자, 1.0125 곱하기 0.15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3021입니다. 하게 되니까 얘는 12.375네. 0.12372. 얘는 0.12372가 나오네요. 자, 그러면 12.372%.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1.0125 곱하기 0.16 마이너스 0.00 1.012 곱하기 0.16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31이네. 그다음에 11.984. 0.11984. 이렇게 세 번째 거 봅니다. 자, 1.0125 곱하기 0.17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41. 그러면 0.115955 나오네요. 최대 인정표율 어떤 겁니까? 첫 번째가 낙엽률은 가장 작지만 낙엽 인정표율은 가장 크죠. 그래서 이 함정에 절대 속지 마시라. 결국은 첫 번째 거. 얘가 제일 크니까 얘일 거야. 그런데 결정타가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정타가 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꼭 확인하셔가지고 이 자리에 들어올 놈이 누구냐? 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들어올 거.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가 어디가 나와 있냐면 24쪽 바로 옆에 있네요. 그 방금 해드린 거. 24쪽 하단에 박스 있죠. 제과전 5종 안정보장 가입 단감 떫은감 가수원의 낙엽 피해 조사 해가지고 낙엽률 표본주의 낙엽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의 낙엽수 플러스 표본주의 차겹수 합계로 낙엽률 계산하고 자 6월 1일부터 적과 종료 이전까지 단감 떫은감 가수원의 낙엽 피해에 따른 인정 피해율 최대값 인정 피해율 1 인정 피해율 2 인정 피해율 3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걸로 제일 큰 걸로 한다고. 근데 뭐의 최대값이라고요? 낙엽률의 최대값이 아니라 인정 피해율의 최대값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야, 이거 봐보세요. 여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얘 훅 주거든요. 이거 훅 줘요. 그러면 이것만 보고 속으시면 안 돼요. 대신 떫은 감은 그냥 요거 제일 큰 게 낙엽 인정표율이 제일 큰 거예요. 왜? 뒤에 공식이 다 똑같아. 얘만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얘는 2개가 있죠. 빈칸이. 빈칸이 지금 2자리 있잖아요. 이 2자리 때문에 얘 때문에 지금 달라지거든요. 수치가.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생각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 냈는데 5점짜리인데 못 맞췄다. 성질을 나는 거지. 짜증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절대 속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낙엽 인정표율.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자, 태풍이 불면 나무가 어때요? 죽을 수 있겠죠. 그죠? 또 쓰러질 수도 있고 절단 날 수도 있고 그러죠. 그 다음에 강풍이 불면 또 쓰러질 수도 있고 부러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지진이 나면 묻혀버릴 수도 있죠. 매몰될 수 있겠죠. 땅이 갈라지면 그죠. 그 다음에 집중호우 오면은 얘도 매몰될 수도 있습니다. 흙이 절개지라고 그래요. 땅덩어리가 절개지 쫙 잘라놓는데 그 밑에 과선이 있는데 흙이 무너지면서 과선을 묻어버린 경우도 있겠죠. 매몰될 수도 있고요. 또 유실 비 많이 오면 쓸려 내려갈 수도 있겠죠. 유실될 수도 있습니다. 불 나면은요 소실 불에 탈 수도 있고요. 비 많이 오면 어쩐다고요? 물에 잠길 수도 있다고. 일부 침수가 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얘네들의 나무 피해 있습니다. 근데 얘는 달라요. 얘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최대값을 썼는데 얘는 뭐냐? 누적값입니다. 달라요. 마테가리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 얘 때는 뭐다? 나무 피해율입니다. 그러면 나무 피해율은 나무의 피해의 어떤 상태? 상태만 말해요. 피해 상태만.
자, 들어 누워있다. 들어 누워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죠? 도복이라고 그럽니다. 또, 와복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와사 환자라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걔는 들어 누워있으니까 도복됐다는 거예요. 괜히, 아이고, 존칭한다고 말이에요. 안 됩니다. 자, 도복, 웃자고 하는 얘기 다 하시는데. 자, 그래서 그 나무 피해는 어떻게 하냐. 피해의 상태만 보고 하는 거예요. 나무 피해 상태인데, 이때가 나무가 도복될 수도 있겠죠. 도복. 바람이 불면 절단되는 거죠. 절단. 순서는 관계없어요. 절단인데 2분의 1 이상 부러졌어. 그럼 얘가 수확이 안 되니까 수확 불능주소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지 나면 매몰될 수 있죠. 묻힐 수 있겠죠. 그 상태가 뭐는 매몰되는 거죠. 자, 묻혀버린 주스, 매몰 주스가 몇 주 있어요? 뭐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비가 많이 오면 쓸려갈 수 있죠. 요실이에요. 뿌리채 그냥 빠져나서 옆집 과수원에 딱 자세하고 있으면, 야, 너 왜 여기 와 있냐? 그럼 나 몰라라.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불쌍한 놈들, 그건 죽습니다. 뿌리가 드러난다는 건 나무 죽어요. 그래서 유실이라고 합니다. 유실. 자, 그 다음에 불이 나면 어떤다? 소실이라고 그래요. 소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국민 여러분 어디가 불나갖고 뭐 소실이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게 있죠. 집이 몇 채가 소실되고 뭐 이런 것들. 소실입니다. 근데 이 소실이 2분의 1이에요. 불이 살짝만, 나무는 안 죽고, 이파리나 감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나무까지 타버린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분의 1이라는 것은 나무는 안 죽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불이 타 죽었다라고 하면 3분의 2 정도 소실되면 불에 타 죽었다고 해요. 나무까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다, 절단 2분의 1이다, 소실 2분의 1은 뭘로 생각하시냐면 수확 불능주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더 좋아요. 수확 불능주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있어요? 침수주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합산해갖고 나누기 뭘로? 실제 결과주수로 하시는데, 이때 그러면 사고가 강풍이 한 번 불고 집중 한 번 오고 그걸 끝나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뭐다? 사고가 날 때마다 이런 나무들을 조사해서 얘는 이 나무들, 여기 있는 위의 나무들의 누적값입니다. 누적값. 나무 피해일의 최대값이 아니라 이 나무 주수의 누적 주수를 합산해갖고 마지막에 적과전이 끝나고 나면 실제 결과수 나눠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다? 최대 피해일이 아니라 제일 큰 나무 피해일이 아니라 이 나무 주수들의 합산한 누적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침수주수예요. 침수주수 계산할 때 기억나신가요? 지금도 기억나셔야 되고요. 자, 침수주수란 물에 머리 끝까지 잠긴 주수를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더벅도 한 주가 통째로 쓰러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더벅 10%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더벅이 한 주 다 쓰러진 거래. 그래서 이 침수주수는 어떻게 하냐?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라고 불러요. 그 말은 뭐냐? 침수가 조금이라도 됐으면, 발이 조금이라도 잠긴 놈도 침수된 거죠. 침수주수라죠. 그러면 발에 조금 10% 잠긴 놈, 20% 잠긴 놈, 30%, 50%, 70% 잠긴 놈, 머리 끝까지 잠긴 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머리 끝까지 잠긴 놈 보통 침수고사 또는 침수 수확불능 주수로 판단을 해요. 근데 이렇게 일부 침수 피해를 좀 입은 놈들 있죠. 이런 나무들 갖다가 전부 다 주수를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과실 침수율이에요. 이렇게 조사합니다. 자, 그러면 침수 피해를 입은 주수가 만약에 사고가 뭐 4월달, 5월달, 6월달에서 각각 10주가 발생했다고 하면 이 합산하는 게 몇 주예요? 30주입니다. 그죠? 이 침수 하나 계산할 때도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30주 곱하기 과실 침수율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과실 침수율을 계산할 때는 기억나시죠?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중 가장 평균적으로 피해 입은 나무 하나 고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침수 유가수, 그 다음에 정상 유가수 또는 미침수 유가수, 과실 침수율. 한 나무에, 그 나무에 과실, 그 다음에 전체 유가수. 이러면 끝나는데 만약에 한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그러면 이때 전체 유가수는 다른 말로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침수 플러스 미침수. 방금 똑같겠죠? 그 나무에 달린 거.
만약에 출제자가 침수 유가수가 30개, 미침수 유가수가 70개, 그러면 여기 분모에는 몇으로? 100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또 이렇게 더 쓰겠죠. 침수 유가수는 30개, 전체 유가수는 100개. 그러면 100에다 130 더하시면 이제 답이 산으로 가겠죠. 전체라는 개념 잡고 가시는 겁니다. 출제자가 침수와 미침수를 줄 수도 있고 침수와 전체를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럼 얘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라고 계산 잘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쓱 살펴본 이유는 뭐냐면 기준 착가수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복습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과전 종합이론 방식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적과 후 착가수고, 이 적과 후 착가수가 그만큼 조사가 신중하고 아주 예리하고 정확해야 된다고요. 두리뭉실 조사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면 적과 후 착가수의 쓰임새 용도가 착가 감소 가지수를 산정하는 데 쓰기도 하고 기준 착가수가 결정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부담 감소를 하는데 결정하는 용도로 쓰고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하는 용도로도 쓰인다예요. 그러면 보험 가입 금액이 감액되면 보험료, 차액보험료를 환급하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1과목 공부하셨죠? 차액보험료 환급. 이렇게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그만큼 적과 후 착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이 매우 중요한 적과 후 착가수 조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